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월화의 공동묘지를 아시나요? 그 시절 오싹한 귀신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 뭐예요? 대대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날이 오싹한 귀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특. 아니 근데 그 남양 특집이라는 말도 굉장히 사실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여름이면 TV에서 남양 특집, 뭐 특집 방송 많이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국 저도 코미디 프로 할 때 방송국 가잖아요. 그러면 흰 소복 입고 머리 길게 풀어 찍고 막 뛰어다니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보면 그게 다 여름이 왔구나. 아하. 저분들 지금 성수기지? 막 이런 생각. 그런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지하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하면서 밥 먹고 머리 넘기면서. 남자가 가발 쓰는 것도 있어요. 네. 더플링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예.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좀 없다고. 맞아요. 네, 방송이 없어져서 그런 거겠죠. 맞아, 그럴 수 있죠. 그 옛날에는 귀신 얘기들도 많았고 여러 종류 귀신 얘기들도 많았고 또 귀신 종류도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그리고 뭐 또 밤이 되면 부지개에서 또 바뀌는 도깨비 얘기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한 몇백 여 가지 막 뭐 이런 종류들이 맞아요. 있었다고 하죠. 네, 뭐 요즘 세대들한테 도깨비 얘기하면 전부 다 공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공유. 네, 공유. 옛날 뭐 빗자루 부지깽이가 뭐 도깨비가 됐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 공유 오빠를 빗자루 부지깽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화를 내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리운 그 시절 남양 특집이라고 하죠. 아무도 안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 우리나라의 그 귀신의 역사 이거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홍콩 할매 귀신. 어우, 네, 당시 이 인지도 귀신이 세죠. 사회적 파장이 네. 컸어요. 아이들이 이 귀신이 있는 게 사실이냐 이러면서 방송사에 확인 전화하기도 하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매스컴을 탄 귀신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귀신이 실제로 홍콩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홍콩에는 없는데 왜 이름이 홍콩 할매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출신도 아니면서 왜 홍콩 할매 귀신이냐.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야. 한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안고 홍콩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원한을 품고 고양이랑 융합해서 반은 고양이의 얼굴을 반은 할머니의 얼굴을 가진 반인 반묘 귀신이 되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슬픈 스토리 네. 이게 제가 92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인데 제가 이때 떨었던 초등학생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 들어보니까 참 황당한 얘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아이들이 얘기를 듣고 왜 떨었냐면은 특히 할머니가 하교하는 초등학생들만 골라서 해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고 이걸 빌미로 막 아이들이 등교까지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홍콩 할매 귀신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 공유되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홍콩 할매를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에게 손톱 발톱을 보이면 바로 잡아먹고. 맞아 이거 있었어요. 두 번째, 저녁에 돌아다녀도 잡아먹힌다. 그리고 다들 일찍 들어가라 그랬어요. 네. 세 번째, 할매와 이야기할 때 문장 끝에 무조건 홍콩이란 단어를 붙여야 한다. 홍콩. 요 세 가지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홍콩. 네. 말 끝에 홍콩을.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 창원에서 하나 더 있었는데요. 2층, 4층에 사는 학생들은 건들지 않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재밌네요. 말 끝에 홍콩을 붙이다. 예. 홍콩. 홍콩 해야 돼. 무조건 붙이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 우리나라 비행기가 홍콩으로 가다가 추락한 일이 없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도
고양이를 안고 탄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비행기를 말이 안 되죠. 고양이 이렇게 안겨 있는 고양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탄생했을까요? 근데 여기 뭐 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네. 번째가 괴담이 유행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지금보다 많았대요. 그 공포로 인해서 생긴 괴담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두 번째가 당시 어린이 유괴 사건 같은 그런 범죄가 많이 있어서 네. 아이들이 밤과 후에 오락실 같은 데 들리지 않고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괴담을 지어냈다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오. 아, 일단 아무튼 요즘에는 뭐 귀신 얘기 같은 게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막 귀신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 깜짝이야. 옛날에는 귀신이 살기 좋은 딱 좋은 환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 그리고 공동묘지. 아, 일단 변소에 나오는 귀신은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무섭긴 해요. 그 무서운 와중에 또 빨간 휴지 주세요. 그러면 깨 바로 죽는 거예요. 파란 휴지 달라고 해야지 살았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괴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 왜 하얀 휴지 주세요, 엠보싱 휴지는 없나요? 막 이런 걸 개그 해소를 쓸 정도로 막 네, 그런 얘기 맞아, 나왔는데 그랬었어. 아무튼 이게 일본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전해진 그런 괴담이라고 하대요. 일본에서 오. 네네네. 일본에서. 그 사실 옛날 재래식 변소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뭐 그 전등 같은 것도 좀 약간 이제 희미하게 들어와 있고 뭐 없거나 진짜? 막 이랬었죠. 변소. 예, 그래서 딱 봐도 이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 분위기였고, 맞아.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딱 앉아서 볼일 볼 때 밑에서 갑자기 손이 확 나오는 것 같은 예? 그런 공포를 언제나 느끼면서 이렇게 예, 손잡고 같이 가죠. 맨날 이러고 맞아. 그랬었잖아요. 네. 누나가 밖에 서 있고 남동생은 변소 볼일 보고 막 그러고 맞습니다. 아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귀신이 등장하기 좋은 전제 조건이 또 있죠. 앞서 얘기했던 공동묘지. 근데 제가 알기로 또 그 박세리 감독이 예전에 담력 기른다고 뭐 공동묘지에서 훈련했다, 뭐 맞아요. 스포츠 선수들 훈련했다 이런 얘기 많이 뭐 들었거든요. 군인들 훈련할 때 담력 기른다,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 담력 기른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공동묘지가 조선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장례 문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동묘지가 처음 생긴 게 191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공동묘지가 일제 잔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소가 모여 있지 않고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차, 도로 놓으려면 산소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산소를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공동묘지라는 게 출연했던 거죠. 네, 하긴 그 전에는 산소라는 게 우리의 그 삶의 공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뒷산. 그것도 자기 밭에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공동묘지가 생긴 게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경종묘지에는 무슨 묘지요?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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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경묘지. 공동묘지입니다. 예. 예, 또 공동묘지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이 많았던 게 아닐까라는. 반 많은 귀신. 예. 근데 이 귀신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서양에는 좀비 귀신이 있고 중국에 맞아요. 강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귀신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귀신의 특징이야 뭐 많죠. 하얀 치마 저고리 그리고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했습니다. 저거.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한국 전통적인 귀신의 정석이에요. 거기에 눈에서 피까지 쭉 흘려주면 발령 점정. 이게 좀비는 입에서 피를 흘리지만은 우리도 K 귀신들은 또 눈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아, 무서워. 진짜 오리지널 눈에서 흘리는 이 피가 진짜 무섭거든요. 아 무섭죠. 한이 많아서 그렇다. 한이 많아서. 눈에서 피눈물을 말씀하신 흘린다. 것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은 소복에 아까 화면에서 봤죠. 네. 머리 긴 머리 해가지고. 근데 반전이 있어요. 퀴즈 드릴게요. 네. 한국의 전통적인 여자 귀신은 사실 1960년대 이후의 네모이다. 야, 여자 귀신의 전통적 역사까지 여자 우리가 이제 또 귀신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1960년대 이후에 네모다? 네. 이게 뭐 네모다? 처녀이다. 오늘은 답이 좀 그래요. 답 뭐지? 바로 공개할게요. 네? 네. 뭐지? 만들어진 귀신이다. 만들어졌다고요?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전 귀신하고는 좀 다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 속에 등장하는 네. 귀신은 오늘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화홍련의 귀신을 보면 네.
노계홍상, 즉 연두저고리의 다홍치마의 미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우리가 아는 처녀 귀신의 이미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처녀 귀신은 네. 소복 문화예요. 그죠? 하얀. 근데 그 전에는 그 색동저고리를 입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오, 좀 다른데요? 옥동자인데 그럼 옥동자? 그 귀신이 원래는 좀 컬러풀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소복이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려면 이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1967년에 월하의 공동묘지 유명한 작품 얘기입니다. 월하, 달빛 아래 공동묘지다 이런 뜻인데 여곡선과 함께 대한민국 공포 영화의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월화만 나오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월화 귀신. 월하였어요. 뒤에는 쉬어야죠. 달 아래. 예. 너무 유명하죠. 무덤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귀신이 쫙 등장하는 명장면. 지금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저 특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푼 여자 귀신이 소복을 입고 이가 뾰족한 드라큘라 드라큘라 송곳니를 송곳니.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런 귀신의 형상의 복합체인데 이게 월화의 공동묘지에 처음 등장을 했고 우물에서도 올라오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귀신의 모습이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굉장히 상업화된 귀신이 그렇지. 자본주의 귀신이네요. 보니까 동서양에 이 무서운 거 싹 모아놨으니까 굉장히 무섭죠. 네. 어. 아, 저는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들고 좀 무서워요. 밤에 소름 나 무섭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월화의 공동묘지에서 완성된 이 전통 여자 귀신이 그 TV 시리즈 전설의 고향에 또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한다고 그쵸. TV 앞에 입을 그러면서 뒤집어 쓰고. 대중적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한 맞아. 거예요. 이거 참 재밌게 봤었죠. 우리나라 남양 특집 드라마의 시작이 1977년 방영된 이 드라마. 음악. 어머나.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민간 설화 같은 걸 바탕으로 만들었죠. 이 이야기 끝에는 꼭 나레이션으로 이 이야기는 어느 충청북도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 아직도 그 지극한 효심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이 맞아. 이야기는. 이 이러면서. 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네. 내 다리 내놔. 아, 그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아니 나는 이거를 설마 아침에 하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침 방송 이렇게 아이고. 시끄러운 게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 깜짝. 아니 근데 나는 귀뜸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몰랐어요. 아니 제작진이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라네 진짜.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이 생방에서 너무 내니까 이게. 네. 수림 선배는 지금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요원도 안 써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던 중에 내 다리 내놔 얘기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타이밍 좋았어. 아니 저는 저쪽에 이제 저희 화면 모니터가 있는데 뒤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쓱 잘못 봤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와, 마스크팩 같은 거 하신 거예요? 귀신도 요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어지러. 아니 근데 진짜 당시에는 분장이랑 효과음이 네. 그리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하고 이럴 때 흑백 텔레비전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도 무서웠어. 그렇죠. 근데 컬러화가 되면서 여기다 피치라고 딱 나오면 맞아. 진짜 무서웠다고. 무서웠죠, 예. 네네. 전설의 고향 전에 라디오에 네. 전설 따라 삼천리 이래가지고 그렇죠. 아까 뭐 이 얘기는 이야기는 뭐 여기가 문경 뭐 어디서 여기. 그럼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그때도 무서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시체 연기하는 분이 한 발로 뛰어 쫓아오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발로 뛰는데도 100m 한 13초에 끊는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 콩콩콩콩 뛰어가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귀신 역도 제법 유명한 배우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전설의 고향 하면 이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 배우 장미, 김태희, 고소영 씨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녀 배우. 봐도 알죠. 미녀들이잖아요. 다 당대 당대 최고의 최고. 미모. 네. 예. 제일 예쁘신 분들. 지금 남양 특집 얘기하는데 미녀 뭐 이런 얘기 미녀가 나오니까. 생각해봐요. CF 뭐 이런 거 잘.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당대 미녀 배우들이 다 귀신이었나 봐. 정답은 응? 구미호 역할을 구미호. 아.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당대 미녀 스타로 통했던 여자 배우들이 가장 맡고 싶어하는 역할이 구미호였어요. 아. 왜냐면 구미호 역할을 맡으면
여우혼이 붙어가지고 반드시 스타가 된다 이런 이상한 미신이 아니 있었거든요. 어쩐지 사춘기 때 기신이 아니, 그런데 근데 이상형이더라고. 저분들이 다 미녀 여배우잖아요. 예. 그럼요. 구미호가 여우 아닙니까? 여배우, 여우. 맞잖아. 맞네. 근데 실제로 그거네. 그 구미호 역할을 한 배우들이 다 떴대요. 그러니까. 1979년에 일대 구미호가 한혜숙 씨예요. 아. 그리고 80년대에 장미희 씨, 정윤희 씨, 90년대는 송윤아 씨, 노현희 씨, 2000년대 한예슬, 한은정, 신민아. 이야, 떴잖아. 최고네 최고. 네. 진짜 네. 그러네요. 네. 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레전드 공포 드라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M. 심은하 씨. 그 당시 주인공이었던 배우 심은하 씨의 눈이 초록색으로 싹 변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다 긴장하잖아. 아. 왜냐하면 이제 곧 등장 인물 중에 누군가는 죽는다 이거거든요. 야, 그래요. 그거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 처음 1분 뉴스라는 걸 할 텐데 1분 뉴스 바로 앞이 M이야. 그래서 M 드라마의 마지막 씬이 꼭 심은하 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눈 무섭게 이렇게 하고 무슨 꼬챙이 같은 걸로 계단 있어. 그럼 그 옆에 계단 난간을 쫙 긁으면서. 여기서 막 팍팍팍팍팍 불똥이 튀어. 그리고 M 하고 딱 나와요. 맞아, 마지막에 그럼 M. 바로 1분 뉴스가 시작이 돼. 1분 뉴스입니다. 갑자기 현실로 딱. 이거 기억나네. 무서웠어요. 아, 대단했죠. 맞아요. 당시 심은하 씨가 여배우의 대표 주자로 통했기 때문에 엄청난 연기 변신을 한 셈인데 대단했죠. 이 M은 메디컬 스릴러라는 장르의 드라마이면서도 악령이라는 소재를 거기에다가 최초로 사용을 하면서 야, 그 공포가 대단했고요. 시청률이 50%. 이야, 국민의 반이 본 거예요 이거를. 목소리도 되게 복화술로 당신이 날 두 번 죽일 생각이가. 맞아, 그거. 두 번 죽일 생각이네. 이게 시청률이 50%까지 가고 요거 끝나자마자 1분 뉴스였잖아. 1분 뉴스 시청률도 그때 한 30%였대. 이야. 어우, 30%였어. 일본 뉴스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도시전설이라고 하죠. 시대별로 유행했던 괴담도 달랐어요. 80년대 홍콩 할매 귀신이 있다면 90년대는 김민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김민지. 이건 저 잘 네.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대예요. 저는 싹 그래?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김민지가 있다면 나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김민지 괴담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집회와 큰 관련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는 딸 김민지 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납치범에게 붙잡혀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자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화폐에 김민지 양의 이름과 흔적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 놓았다 카더라 이런 근데 이것도 끝에 카더라로 끝나는 게 예. 약간 좀 수상하긴 한데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죠. 이걸 찾는 거죠. 찾았었어요. 예. 참고로 이 괴담은 신권이 아니라 구권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괴담 자료 띄워주시죠. 10원 동전의 다보탑 밑에 김이라는 글자가 그죠, 있는 썰. 50원 꺾여진 벼가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라는 썰. 낫. 예. 100원 동전을 거꾸로 보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이 사실은 김민지 양의 머리라는 머리, 긴 썰. 머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500원 학의 다리가 김민지 양의 팔을 의미한다는 손 두 개 말. 겹쳐놓은 거. 예. 옛날 1000원 지폐 학대에 보면 김민지 양의 영문 이름 M-I-N 민이라고 쓰여 있고요. 옛날 10,000원 지폐 갑니다. 세종대왕이 입은 골룡포에 김민지 양의 다리가 맞아요. 있다는 다리. 썰. 소름이 돋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야. 아니 저게 저 억지 같은데. 저는 저거를 그 당시 다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맞춰보고 보면서 했어. 저도 맞춰보고 그랬어요.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름 돋는 것도 있고 좀 억지 같기도 한데 야, 그래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는 것 같아요. 구권이 아니고 신권을 다 쓰다가 보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다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한국조폐공사에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그럽니다. 문의한다. 소문이 너무 퍼지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곤욕을 네. 치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광복 이후에 오늘날까지 김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조폐공사 사장의 딸도 없고 시장의 자녀가 납치된 사건은 더더욱 없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하더라 조폐공사가 이게 진짜 얼마나 이렇게 시달렸으면 이거를 뭐 이런 해명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해명까지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좀 웃기네요. 그냥. 그래, 그렇죠. 웃긴다. 웃음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증거까지 가져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럴싸한 괴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유로 귀신을 목격했다. 자유로 귀신. 귀신. 아시죠? 네. 그런 목격담이 좀 한때 떠돌았었어요. 맞아. 네. 그 자유로 귀신 제가 잡으러 몇 번 갔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유명했던 게 그 서울에서 파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네. 긴 길에 달리다 보면은 저 머리서 이렇게 머리 긴 소복 입은 이런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대요. 맞아, 저. 오, 근데 저게 무섭긴 해요. 선글라스를 왜 끼지 자세히 보니까 눈이 파여 있다는 거예요. 오고 이거 연예인들도 많이 봤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인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 기사 귀신이 특이한 게 당시 목격담이 좀 많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자유로 귀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런 글도 예. 많이 올라왔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방송인 탁재훈 씨, 개그우먼 박희진 씨 등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아니 그때 연예인하고 매니저들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자유로를 달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독 연예인에게 목격담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신기하게도 각자 다른 날 이 귀신을 봤는데 어. 이게 얘기를 해서 몽따주를 그려보면 네. 다 같아. 어머. 그 몽타주가 지금 요 몽타주인 거죠. 지금 저 옆에 있는. 누구 닮았어. 아, 누구 닮았어. 네. 근데 이게 뭔가 진짜 원한이 있는 귀신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교통사고로 이 자유로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의 원혼이다라는 그 다양한 축축들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거 아니다. 네. 이 가수 부활의 김태원 씨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부활의 그 가수 아주 김태원 씨. 구체적인. 그리고 머리가 길잖아. 김태원 씨 그분이 왜 갑자기 왜요? 내가 누구 똑같잖아요. 닮았다고 지금 그랬잖아. 똑같잖아요. 닮았네 진짜. 근데 그분이 저기서 왜 나오겠어 갑자기. 네, 자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 그 김태원 씨가 그 당시 일산에 살았고요. 그리고 그 밤에 비가 오면은 밤에 산책을 자주 다니셨다고 비 올 그래요. 때? 네. 정말. 그리고 평상시에도 또 그 저녁에도 밤에도 이 큼직한 선글라스 이거 쓰고 다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광대뼈도 이렇게 딱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긴 머리, 네, 긴 머리. 요거를 이제 풀고 이게 산책을 하고 뭐 아이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소문이 퍼지고 이 김태원 씨가 그 일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다 안 나와. 네, 그 이후로는 자유로 귀신이 사라졌어요. 잠깐만 일리가 있는데 이거. 맞네. 태원 씨 좀 김태원 씨 맞네. 불러가지고. 일리가 네, 물어봐야 이거 돼. 일리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김태원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야 싶습니다. 되겠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옥수역 귀신, 봉천동 귀신처럼 특정 지하철역이나 지명 가진 귀신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옥수역 귀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옥수역과 관련한 미스터리한 괴담이 아이고야. 웹툰으로 화제가 저 뭐예요? 됩니다. 나중에는 영화라도 제작됐고요. 예전에는 괴담을 그냥 헛소문이라 넘겼다면 요즘에는 괴담을 콘텐츠로 여기고 다양하게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귀신들이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계가 좀 이렇게 있고 막 그러네요. 네, 근데 봉천동 귀신 요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요거 봉천동 귀신은 일단 좀 검색을 해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봉천동 귀신. 그리고 뭐 유독 이제 연예인들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녹음실 네, 뭐 맞아, 귀신이 맞아. 있었다, 네. 뭐 네네.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독 좀 목격담이 많이 들리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귀신 이야기 아니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보면 뭐 전교 1, 2등 다투는 애들 시기에다 하나가 밀어가지고 떨어져 네. 저는 죽었는데 머리부터 나중에 떨어져서. 막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다 창문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웬일이야? 이랬더니 여기는 3층인데 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많이 했었어요. 비 오는 날 특히나. 아니 방송사에도 있어요. 우리 숙직을 예전에 네. 했으니까. 직실 귀신 네. 맞아. 숙직하고 이렇게 나가면 방송사가 을씨년스러워. 어이구야. 근데 어느 스튜디오 앞을 지나가는데 뭐 스튜디오 위에서 뭐 목을 매서 뭐 몇 년도에 누가 뭐 죽었다는 이런 게 있어. 근데 맞아. 스튜디오 문이 갑자기 이렇게 휙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안에 괜히 이렇게 들어가면 왜 사람이 오싹하잖아. 맞아. 그런 경우도. 저는 제일 무서웠던 얘기가 오싹한 그 건물에 밤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혼자 탔어요. 네. 근데 층층마다 엘리베이터 섰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초과 인원 10,000원 딱. 아 혼자 귀신이 탄 거야.
아니 10,000원을 내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유료 통행료 이런 거 아니야? 무섭다니까 그런 게. 아니, 아무도 없고 공포 혼자 있을 때. 드라마나 영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공포 드라마. 그 예전에 방금 말했던 그 전설의 고향이나 토요 미스테리. 토요 미스테리. 그쵸? 아, 그거 많이 진짜 있는- 무서웠어요, 진짜 그거. 무서웠어요. 또 이야기 속으로 이런 거. 이야기 속으로도 진짜 무서웠어요. 나는 TV에서 귀신 나오는 거. TV 속에서 귀신이 싹 나오는 거. 그 영화 뭐. 여고괴담인가? 그거 원래 일본 영화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 TV에서. 너무 머리 이렇게 여고괴담이. 근데 그리고 이렇게 여고괴담은 아주 유명한 시리즈 아니에요. 아. 그죠? 여기서도 스타가 나왔지. 맞아. 뒤에 뭐 몇 편 나왔는데. 맞아요. 야, 이게 요즘에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가수 싸이에 흠뻑쇼도 있고 이래서는 남양 특집이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시원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더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뭐 특집으로 난양 특집 이런 거 잘 못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수시로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오죽 남양 특집이 없으면 그래 왜 행복한 아침을 쓴 남양 특집. 어우, 근데 저는 아까는 아침이 생방에 그게 나올 거라 놀랐어요. 생각도 네. 못했어요. 아까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방송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소복 입고 우리 스텝이 지나가는 것도 이거 재밌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들어오길 까만 거 입혔더라고 까만 거. 자 여기까지 해야 조연출- 되겠어요. 시간 다 됐어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